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안 쓴 확진자 고발, 적절한 조치인가? 과한 처벌인가? 강력하게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걸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한두 명이 자기가 편하자고 어떤 일을 하면서 커져요. 갑자기 커져서 네.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계도 기간이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처벌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화제가 됐고, 이 와중에 대면 예배를 그렇게 그냥 열심히 마스크를 벗고 뭐 통성 예배를 한다든지 음식을 같이 음식을 또 나눠 먹는다든지 너무 촘촘히 이렇게 밀집돼서 한다든지 대면 예배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제한적으로 하라라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후자거든요. 제한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대놓고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입니다. 이거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즐겨도 이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예전에 이렇게 아주 즐긴 걸 쇄심줄에 비교도 하고 네, 그러셨는데 코로나19 너무 장기화돼가지고요. 그렇죠.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사사건건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 판에서 오늘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슈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안 쓴 확진자 고발, 적절한 조치인가? 과한 처벌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상황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이 노익장, 80대니까 노익장 이분. 일단 탈 때는 잘 쓰고 네. 탔대요. 네. 잘 쓰고 탔다가 처음엔 코를 내리고 그다음엔 입까지 내려서 이제 턱스크가 되어 있는 상황을 나중에 CCTV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청주시가 고발을 했다는 부분인데 그때까지는 또 코로나 확진자도 아니었죠. 아니었죠.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발견진 거 이동 경로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적발이 돼서 시에서 이제 고발을 한 첫살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지금 고발 자체가 조금 혼동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법적인 부분부터 이게 이제 청주시뿐만 아니라 뭐 아마 경기도 이재명 지사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 예. 시청자 여러분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시중에 많이 나오는 문제되는 사건들은 마스크를 안 씀으로써 시비가 돼서 업무 방해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해서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자체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 자체로 그걸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그 관련된 게 이제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 의하면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제 교통통제나 집합 모임 같은 거 이게 규제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위반했을 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역 지침, 업소 등에 이제 방역 지침 뭐 명단 작성하거나 뭐 소독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다음에 버스 등을 이용할 때 그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거나 또는 일정 기간 정해서 마스크 모두 다 써라. 실외에서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위반한 시민들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이외에 이제 지자체장이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또 취할 수 있고 위반하게 되면 벌금 매길 수 있고 과태료할 수 있고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관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일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는 거는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는 없는 그렇죠. 거고 지자체가 고발하는 것도 또 안 맞네요. 그렇죠.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지 경찰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도 저는 의문스럽고 이것이 뭔 법을 위배했는지 물론 제가 모르는 이 관련 법 내에 또 다른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법이 있는지 다른 걸로 고발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이 법 규정 내에서는 10월 13일 이전에는 계도 기간이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오랜만에 우리 변호사님 법 얘기 한번 나왔어요. 근데 10월 13일 이전이고 또 지금 과태료 처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고발한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것만 놓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고 다른 측면의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 아니 지금 최 변호사께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뭐 어떨 때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제대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런 법 규정을 떠나서 일단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인의 법 감정, 법 의식이라고 보면
연로하신 80대 뭐 노익장이라고 했지만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턱스크를 하고 한 거 뭐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저는 예.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일지 벌금일지 이런 어떤 법적 구분을 떠나서 강력하게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근데 딱 하나만 예,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예. 혹시 자료 화면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그 60대가 난동하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우울하고 불편해 있거든요. 코로나 불. 예민해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반응이 주변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턱스크를 하고 있다가 젊은 사람하고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럼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거든요. 아하. 감염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뭐 이게 적법한지 이번에 청주시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예. 아니면 다른 법에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법에 해당될 예. 수도 있겠지만은 적법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걸 문제 제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예. 시내버스 정류장마다 붙어 있는 거 아니면 시에서 안내문을 내준 걸 위하면은 행정명령은 내렸지만 계도 기간이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 계도 기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때까지는 권유하고 권고하는 거지 처벌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스스로도 이렇게 밝혀놓고 안내문에도 표시를 해놓고선 이것을 처벌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아. 예, 행정행위 어떤 일관성이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런 걸로 보면 원칙론상으로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좀 전에 코로나 블루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까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면서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금은 심심찮게 나오는 게 이제 위드 코로나. 이게 가다가 이제 변종이 나오고 하니까 계속 코로나랑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특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한계 상황에 이런 분들이 예. 굉장히 심각하게 그 생계 위협까지 오다 보니까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급증을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20대, 30대 여성 자살자가 급증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코로나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것까지 감안해 보면 작은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질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예. 아까 변호사님 아직 계도 기간이다 뭐 이런 법적인 얘기도 하셨고 기간에 대한 설명도 주셨지만은 천만 다행인 게 그 80대 노인분께서 계셨던 시내버스 안에서 밀접 접촉자분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안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면 이 마스크 떼고 내리고 하는 이 부분들은 아주 큰 일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하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찬반 논쟁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마스크를 쓰는 자체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냐 바람직하냐 다수가 찬성하냐의 문제하고 예. 개인의 책임을 시민 개개인한테 책임을 묻고 자유에 맡겨야 될 문제를 좀 구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하.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음주단속, 우리나라 외국은 이렇게 안 해요. 음주단속도 우리나라는 길거리 막고 아예 음주단속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CCTV 전국으로 다 설치하고 곳곳에 설치하면 범죄가 주로 좋다. 음주운전 길거리에서 단속하면 다 열어볼 수 음주운전도 있어. 줄고 예. 범죄도 줄고 안전벨트 매면 너도 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다수가 찬성하거나 옳은 거다. 내가 옳은 거다. 다수가 옳다고 한다라고 해서 개개 시민들한테 강제하고 강요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별투 생각해요. 매고 그런 거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네.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럼 전체주의나 권위주의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예, 뭐 지금 이제 당연히 범논리적이라거나 어떤 사회 상규 이런 것까지 해서 보면 최 변호사님 말씀 당연히 맞는데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한두 명이 예를 들어 거짓을 했다거나 한두 명이 자기가 편하자고 어떤 일을 하면서 커져요. 갑자기 커져서 예.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소셜 코스트화된 게 내 개인의 어떤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 비용으로 예방 방역 그다음에 치료 뭐 이것까지 사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나중에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도 예. 그런 이런 코로나의 어떤 비상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판단에만 맡기기는 어렵고 예. 특히 이제 제가 버스나 다른 걸로 교통수단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동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고속버스, 시외버스, 버스를 많이 탄단 많이 말이에요. 이용하세요.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니까. 예. 근데 공조기로 도는 거잖아요.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소위 그 후드라고 그러네. 그렇게 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탈 때는 천으로 된 훨씬 이렇게 좀 두꺼운 마스크를 써요, 실제로. 상당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기분이 안 좋기도 하거든요. 걱정도 되고. 누구라도 기침 한 번 하면 다 쳐다보고 막 이런 게 당연히 기본이라서 버스나 이런 곳에서 턱스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가장 일단 위험할 거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예. 시민과 도민에게 얼마나 강제할 거냐, 그 범주를 어디까지 둘 거냐, 이런 측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아까 보여드린 이 감염법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예. 14개인가 이렇게 예방만 방역 말고 이후에 사건 터지고 나서 코로나가 아니 이 감염병이 번지고 나서의 방역 조치 말고 예방만 해도 14개인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 말씀드린 이동 제한, 집회 제한, 집합 모임 같은 거 제한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 등에서 그 강제적으로 방역 준수, 지침을 준수하라고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물건에 대해서 뭐 소각하거나 그다음에 사체 해부까지 무수히 많은 정말 무수히 많은 지자체의 권한,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예. 사실상 법조인으로서는 조금 문제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이제 이 행정명령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금지, 제한, 검사 명령 뭐 해서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일일이 사실은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거의 다 내가 뭐를 이렇게 위험한 걸 하려면 금지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이걸 일반인이 법조문을 다 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많은데 항상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두 개 저울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항상 초기에 뭐를 강력한 이런 입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충남에서는 또 일부 제한을 또 이 상황에서 좀 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행정 당국에서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있게 왜냐하면 강력히 금지하면 소상공인들 또 다 죽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저울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